어제 서울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했던 전남적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영암군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광주 전남의 이미지가 왜곡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개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 전남의 쌀 생산량이 충남을 제치고 전국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의 한 농민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측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시 종로구청 앞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남 보성군 출신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 씨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새벽 3시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고 한 2, 3m를 갖다 날아가시면 쓰러지면서 완전히 그때 의식을 잃으신 것 같은데 누워 계신 어르신한테 한 20초간 계속 그걸 물대포로 쏴댄 거예요. 백 씨는 가톨릭 농민회 소속으로 광주 전남 지역 농민 6천여 명과 함께 상경해 집회에 참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해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행진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차벽을 치고 저지하는 경찰이 충돌하며 백 씨 외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백 씨의 부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부 참가자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였다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민 백 씨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사태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력이 담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쏘고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물을 쏜 경찰의 행위는 명백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살인적 폭력 행위라며 물대포를 사격한 경찰관 처벌과 강신명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영암군이 중장기 계획에 역점 사업으로 반영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지난 1996년.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2번에 걸친 시도는 모두 환경부 제지로 물거품됐습니다. 탐방객 수가 적어 필요성이 떨어지고 산 정상부가 비좁아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게 부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월출산 케이블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민선 6기 영암 2020 프로젝트 장기 계획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해낼 계획이고요. 또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잘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건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천왕사에서 영암읍으로 바꾸고 상부 정거장 위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기 월출산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3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연간 60만 명, 또 기차 맷길 등 탐방객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설악산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월출산 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광양시 인구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처음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15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시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에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광양 읍권 개발 훈풍 속에서 인구가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읍권은 인구 10만을 목표로 LF 아울렛이랄지 면허 시험장 또 목성지구 개발 등 이런 정주 기반 여건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대 시책에 더해 교육 환경 개선과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대책, 문화지수 상승 등을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이 이제 산업도시에서 좀 더 행복 수도가 되기 위해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인구 30만 자립도시를 목표로 꾸준히 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해온 광양시. 인구 15만 명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인구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왜곡된 호남권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도가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5%가 광주 전남의 역사는 왜곡돼 있다고 답했고, 원인으로는 지역 감정과 역사적 사건 왜곡,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꼽았습니다. 시도는 이달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이미지 개선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의 쌀 생산량이 충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충남보다 벼 재배 면적은 넓지만 생산성이 낮아 통상적으로 충남에 이어 생산량은 2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86만 6천 톤이 생산돼 전국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병충해와 태풍 피해가 없어 단위 면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환경당국이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남영전구 인근 주민을 상대로 수은 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내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 반경 1km 안에 사는 주민 70여 명에 대해 수은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공장 주변 지역 지하수와 토양 검사 결과 수은 유출은 없었다며 주민 검사 결과는 2-3주 뒤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의 산단 내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광양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4개 업체의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 제품과 공정이 서로 다른 4개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함께 여는 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4개 업체를 구분해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 말 공식 개관에 앞서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은 지난 13일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